반려견은 단순히 이제는 애완동물을 넘어서 가족들의 일원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반려라는 의미가 짝이 되는 동물을 의미하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동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감정을 느끼고 가족으로서의 의미로 반려견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의 행동 문제나 훈련의 필요성은 보호자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애견 훈련사를 선택하는 것은 반려견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나아가서 삶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견 훈련, 반려견 훈련, 강아지 훈련은 단순히 명령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규칙을 이해하고 보호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잘 훈련된 반려견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적고 보호자와의 신뢰와 유대감이 강해집니다. 반면에 잘못된 훈련 방법은 반려견에게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고 보호자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애견 훈련사를 확인할 수 있는 10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애견 훈련사는 자격증이나 인증을 확인해야 됩니다. 훈련사가 공인된 애견 훈련 자격증이나 인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애견연맹, 애견협회 이렇게 두 개의 협회가 애견 훈련사 자격증 많이 활동되고 있습니다. 협회의 자격증도 훈련사에 대한 윤리적 문제나 자질 문제가 있으면 자격증에 대한 박탈도 있고 그 협회에 대한 탈퇴도 시키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애견 훈련사가 가르치는 반려견 훈련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훈련사가 사용하는 훈련 방법은 꼭 확인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긍정 강화 훈련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정 강화는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비윤리적인 부정 강화 훈련 방법으로 개를 발로 차거나 목줄 심하게 잡아채서 올린다든지 이런 훈련 방법 들은 되도록 배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애견 훈련사가 경험 및 경력을 어떻게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왔고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훈련사의 경험과 경력은 몇 년 동안 훈련을 해왔는지, 다양한 견종들을 훈련해 본 경험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동물학대 의혹이 있는지, 주변에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훈련에 대한 고객 후기를 사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다른 고객들이 후기를 적어주는데요, 요즘 온라인 리뷰나 직접 추천을 통해 훈련사의 평판들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후기의 경우에는 속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에 대한 것들도 참고할 뿐이지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애견 훈련사가 운영하는 훈련 환경을 사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환경은 꼭 확인해야 되는데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인지,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인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방문 훈련이라면 사전에 애견 훈련사에 대한 훈련 영상과 강아지에 대한 태도, 강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애견 훈련사가 개별 맞춤 훈련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개별 강아지의 성격과 필요에 대한 맞춤 훈련을 제공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훈련사들은 다양한 견종에 대해서 개별 맞춤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행동학적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인 훈련 방법들을 진행하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애견 훈련사의 상담과 커뮤니케이션으로 사전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훈련사 상담을 통해서 보호자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이나 강아지에 대한 어떤 해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사전에 질의도 하고 훈련사와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보호자는 훈련사와 소통이 잘 되어야지 질의한다든지 고민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애견 훈련사는 훈련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사가 명확하고 체계적인 훈련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높다는 거죠. 목표와 단계별 계획이 명확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단순하게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방송하는 청취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한 단계씩 어떻게 이 아이의 행동들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강화시키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을 훈련사를 만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훈련하시는 분들은 체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으니까 잘 상담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애견 훈련사는 사후 훈련에 대한 책임 좀 지고 관리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의지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확인해서 사후에도 어떻게 추가적으로 상담이나 훈련들을 또 제공할지, 지금 진행 훈련들은 어떻게 하면 사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사후 관리도 고민해 주시는 훈련사를 선택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물론 애견 훈련사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다 보면 수고에 대한 수고비에 대한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보호자님과 애견 훈련사 간에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어떤 보상이나 처우 같은 것들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사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스케줄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협의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유있게 훈련을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애견 훈련사가 윤리적인 부분과 책임감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훈련사가 반려동물에 대한 윤리 기준을 준수하고 강아지 복지에 대해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개를 발로 타거나 개를 때려도 된다, 이런 약간 비윤리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개에 대한 어떤 감정을 이해하고 행동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과학적 훈련 방법들을 하는 것보다는 강압적으로 부정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행동학을 이해하고 훈련학을 이해하고 최신의 훈련 트렌드를 반영해서 반려견 훈련할 수 있는 애견 훈련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애견 훈련사 10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격 및 인증, 훈련 방법, 경험과 경력, 고객 후기, 훈련 환경, 개별 맞춤 훈련, 상담 및 커뮤니케이션, 훈련 계획, 그리고 후속 지원, 윤리 및 책임감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들을 보호자님들이 신중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른 훈련사를 선택해서 강아지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님들이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강아지와 보호자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훈련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고민한 이 10가지만 해도 면밀하게 잘 검토하신다고 하면 올바른 훈련사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강아지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훈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아지와 보호자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사모 최건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